네, 안녕하십니까. AWS의 엔터프라이즈 제조 담당하고 있는 정승희 매니저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AWS의 제조 파트너 클라우드 솔루션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행사는 제조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1000명 이상이 등록을 해주셨고 20개 이상의 파트너가 15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현재 제조업의 주요 트렌드와 도전 과제들을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모던 데이터 전략, 그리고 이를 단순화하기 위한 AWS의 인더스트리 데이터 패브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객사들은 AWS의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제조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AI와 제조의 융합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 가능성과 한계는 어디까지이고, 전통 제조업과 AI의 지속 가능한 결합 방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가졌던 경쟁력을 AI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제조 강국으로서 전통적인 강점과 AI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AWS와 함께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AI 자율제조 개발 정책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 5월에 향후 5년간 1조 원 이상을 AI 자율제조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율제조란 AI, 디지털 트윈, IoT, 로봇 기술 등을 융합해서 공장 환경이 변화하거나 제품이 변화하거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공장에 무인 공장을 실현하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향후에 제조의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키고 원가 절감을 20% 이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에서 뺄 수 없는 제품 결함의 이 비용을 50% 이상 감소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10% 이상 절감이라는 획기적인 목표를 세팅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비전은 한국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AI 자율제조는 제조업이 직면한 6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피부로 많이 느끼시고 있을 심각한 고령화와 숙련 기술자의 은퇴로 인한 인력난, 그리고 기술 단절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원가 절감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유, 화학, 철강, 조선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의 탄소 중립 달성과 에너지 효율화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또 삼성, LG, SK 등 하이테크 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첨단 산업에서 더욱 중요해진 품질 관리의 정확성 향상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고, 급변하는 시장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품종의 유연한 생산 시스템 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온, 고압, 위험물질들 노출 환경에서의 작업자의 안전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AI 자율제조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솔루션으로
로봇 자동화,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AI 기반의 품질 관리와 생산 최적화, 위험 작업 자동화 등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AI가 제조업의 판도를 바꾸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제조업 분야의 AI 투자는 2032년까지 684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는 향후에 8년간 33.5%라는 높은 투자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리더들이 AI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 성공의 필수 요소이므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AI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투자는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혁신 동력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최근 조사에 따르면 89%의 CDO는 생성형 AI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자사 데이터의 기반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최신 AI 모델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생성형 AI로 성공을 거둔 기업들은 대부분 모던 데이터 전략을 갖추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데이터 기반을 먼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AI의 성공의 진정한 열쇠는 결국 데이터의 질과 관리 체계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기반 강화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이들 느끼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는 4.0 시대의 폭발적인 데이터의 증가와 처리 문제입니다. 수많은 센서와 기계에서 쏟아지는 구조화, 비구조화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는 기존 시스템으로 받아낼 수 없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통합과 품질, 보안 문제입니다. 센서가 오작동하거나 네트워크 문제가 생겼을 때 불안한 데이터의 품질 관리 문제가 생기고, 이기종 데이터의 통합, 그리고 기업의 핵심 정보가 담긴 제조 데이터의 보안과 거버넌스는 어느 때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시간의 의사결정과 레거시 시스템, 그리고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전문 인력의 확보의 문제입니다. 미션 크리티컬한 제조 환경에서는 즉각적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레거시 시스템과의 통합이 쉽지도 않고, 데이터의 엔지니어링 그리고 AI, 그러면서도 제조 도메인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 AWS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솔루션으로 인더스트리 데이터 패브릭을 제시합니다. 현재 제조기업들은 자산, 프로세스, 그리고 자재, 인력 전반에 걸쳐서 산재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데이터 패브릭은 기업의 현재 디지털 성숙도나 환경의 복잡성에 관계없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맥락화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IT와 OT 시스템 간의 원활한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구현 시간을 최대 40% 단축시킬 수 있고, 스마트 제조 프로젝트 전체 비용을 최대 75%까지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파일럿의 단계에서 정체되었던 스마트 제조 이니시에이티브를 전사적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AWS의 인더스트리 데이터 패브릭이 제공하는 또 다른 가치는 자산의 엣지단부터 클라우드까지 완벽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개별 설비와 자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자산 엣지단에서 수집하고 공장 전체의 운영 데이터를 공장단에서 통합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클라우드단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고도화된 분석으로 활용하는 전체 과정을 아우르게 됩니다. AWS는 각 단계별로 검증된 파트너사와 함께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디지털 성숙도와 요구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하던 기업이든 아니면 고도화된 분석이 필요한 기업이든 AWS는 기업이 현재 위치에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인더스트리 데이터 패브릭이 제공하는 또 하나의 핵심 가치는 기업 전체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생산 현장의 운영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그리고 공급망 데이터, 고객 데이터, 부서와 영역의 경계를 넘어 모든 데이터를 심리스하게 연결함으로써 단일 목적이 아닌 품질의 개선을 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비용 절감, 고객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한 전사적인 다양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기업의 전사적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모던 데이터 전략의 필요성과 AWS의 인더스트리 데이터 패브릭이 어떻게 엣지단에서 클라우드까지 제조 현장에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가치 있는 인사이트로 전환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 생성형 AI의 혁신적인 활용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생성형 AI 도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55%의 제조업체가 생성형 AI를 적극 검토 중이고 45%는 이미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트너가 2026년까지 매우 흥미로운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기업의 30% 이상이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고 생성형 AI 활용 사례의 70% 이상이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는 이미지, 영상, 그리고 자연어 같은 저희 제조업에서 비정형 데이터가 가장 많은 게 문제입니다. 비정형 데이터가 새로운 제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제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던 데이터 전략의 수립입니다. 이제 데이터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비즈니스 의사결정과 디지털 혁신의 핵심 동력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AWS의 생성형 AI가 제조산업의 핵심 영역에서 창출하고 있는 핵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의 주요 분야인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 공급망 분야, 그리고 공장 현장 또는 유지보수 현장에서 품질 관리 분야에서 어떻게 저희 고객들은 생성형 AI 솔루션 혁신을 하고 있는지, 비즈니스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 사례는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 프로그래밍에 AI를 도입한 사례입니다. AWS의 프로토타이핑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자가 프로그래밍하지 않아도 로봇이 AI를 통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그리고 지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 것입니다.
아마존 베드락과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해서 6개의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LLM을 활용해서 다국어 음성 명령을 이해하고 실시간으로 환경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자동 코드 생성을 통해서 로봇은 이제 개발자가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사람의 지시를 즉각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발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는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로봇의 적응력과 유연성을 대폭 향상시킨 대표적인 혁신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기업인 자동차 샤시 부품 전문 기업이죠. HL 만도 사례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자동차 시장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고, 이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부 엔지니어들의 업무 부담이 많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HL 만도는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수요와 시장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핵심 영역에서 생성형 AI를 혁신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시스템 개발의 글로벌 표준인 에이스파이스 프로세스에 생성형 AI를 접목해서 요구사항 분석, 담당 부서 식별, 그리고 개발 규모에 산정하는 것을 자동화했습니다. 놀랍게도 30%의 공수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클레임 데이터의 분류에 생성형 AI를 도입한 사례입니다.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데이터의 분류에 일관성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코멘트가 있는데요. HL 만도 남장우 책임님이 작년 AWS의 인더스트리 위크에서 발표를 하시면서 생성형 AI는 이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협력자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HL 만도는 AI가 제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품질 관리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BMW 그룹에서는 재고 관리 공급망 관련돼서 최신 브랜드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대시보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분석 도구와 시각화 작업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BMW 그룹은 이러한 문제를 아마존 Q와 퀵사이트의 통합을 통해서 트렌드 분석과 대시보드를 기존에 며칠이 걸리던 작업을 몇 시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시간에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고, BMW 그룹은 글로벌의 공급망 효율성과 대응력이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아마존 Q와 생성형 AI 기술이 어떻게 데이터 분석 역량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려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 코넷 사례입니다. 제조 현장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도를 올린 사례인데요. 코넷이 직면했던 문제는 설비 센서 데이터, 작업 절차, 유지 보수 기록 등이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문제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숙련된 기술자의 노하우 전수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코넷은 이 문제를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해서 자사의 매뉴얼, 작업 절차, 그리고 고장 패턴 등 내부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생성형 AI 솔루션을 구축하고, 현장의 기술자들이 자연어 기반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검색을 하고 상세한 진단과 가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사결정과 유지보수 프로세스가 가속화되었고, 평균 수리 시간이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고객 서비스까지 하는 사례가 공유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미국 제지 회사인 조지아 퍼시픽 사례입니다.
조지아 퍼시픽은 통합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인데요. AWS의 프로페셔널 서비스와 협력을 통해서 조지아 퍼시픽은 세 가지의 핵심 데이터 소스인 디지털 문서, 유지보수, 그리고 50만 개 이상의 IoT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합해서 혁신적인 챗봇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솔루션으로 작업자들이 중요 정보 접근성이 향상이 되었고, 설비의 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작업자들의 업무 성과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술이 어떻게 제조의 현장에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시는 독일의 과학기술 머크사의 품질관리 사례입니다. 제조업의 시각적 품질 검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양품, 분량의 데이터의 확보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다양한 결함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있습니다. 분량 감지의 정확도와 생산성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와 생성형 모델을 사용해서 합성 이미지 데이터셋을 생성해서 머신러닝을 학습시켰고, 다양한 제품 라인에서 오탐지 비율을 5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술이 결합을 해서 어떻게 제조의 품질 관리 영역에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에서 윤식님께서 저희 아마존에서 고객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생성형 AI를 구축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혁신 트랙,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제조 혁신 트랙, 그리고 생성형 AI가 이끄는 제조 혁신 트랙 세 가지 트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조 전문 파트너사들이 실제의 구축 경험 기반으로 모범 사례를 상세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션에서 실전 경험과 검증된 구축 방법론을 통해서 여러분의 디지털 혁신 여정에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세 가지를 당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행사에서 마련된 AWS와 파트너사 전문가들이 1대1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과제와 니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제조 특화 프로그램과 실습 교육 행사에 참여하셔서 실제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검증을 바로 시작해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승희님께